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한글 맞춤법을 또 보도록 합시다. 이제 한글 맞춤법 이론 자체는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이론을 적용시키고 하는 거를 익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학하고 비슷해요. 문법은 항상 얘기하지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 40판 보도록 합시다. 위에 있는 거는 조금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40판부터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어간의 끝음절 하의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간편하게가 줄어서 간편케.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바로 하에서 아만 줄어들고 히읗과 기읗이 어떻게? 축약. 그렇죠? 바로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간편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정하다도 역시 마찬가지 다정타. 연구하도록이 줄어서 연구토록. 그치? 그죠? 자, 그 다음에 정결하다가 줄어서 정결타. 가하다가 줄어서 가타. 흔하다가 줄어서 흔타. 그치? 이런 말 쓰잖아. 그치? 그쵸? 가하다가 이제 가타부터 하잖아. 그쵸? 그치? 자, 그 다음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고. 이거는 그냥 구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다음 페이지랑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간의 끝음절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야. 그치? 그럼 거북하지는 뭐야? 아예 하가 탈락해서 어떻게? 거북지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선생님 어떤 때 하가 줄고 어떤 때 아만 주나요?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자, 그 팁을 가르쳐 줄게요.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하다게 용언이 그쵸? 용언이 어간 끝 하가 아주 줄어드는 경우와 아만 줄어드는 경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걸 굉장히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첫 번째로 그치? 자, 어간 끝 하가 아주 줄어드는 경우를 살펴보면 알겠지? 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바로 하의 앞 음절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하가 아주 줄어듭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보면 바로 뭐다? 거북 하지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하의 앞에 받침이 지금 뭐다? 기역. 그치.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인 경우는 하가 아주 줄어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거북지. 하가 아주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생각하건대도 역시 어떻게? 응? 자, 생각하건대잖아. 그쵸? 생각도 받침이 기읍이잖아. 그치? 하 앞을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하의 앞을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하의 앞에 지금 받침이 기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줄어서 어떻게? 생각, 건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섭섭하지 않다도 역시 마찬가지. 하 앞에 받침이 뭐야? 섭섭하지. 하 앞에 받침이 비읍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섭섭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렇죠? 자, 어간 끝 하에서 아만 줄어드는 경우. 즉 이거는 히읗이 남는 경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하 앞 음절이 모음이나 울림소리, 즉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울림소리로 끝나는 경우에는 뭡니까? 아만 줄어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위에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간, 편, 하계가 줄으면 어떻게 된다? 간편, 그쵸? 이 경우는 간편, 캐가 되죠. 그쵸? 왜? 하 앞에 받침이 뭐가 왔어? 그치, 바로 울림소리가 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위에 올라간 거만 다시 한번 좀 잠깐 올려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쵸? 여기서 보면은 바로 뭐다? 다정하다도 지금 하 앞에 받침이 뭐야? 이응이잖아. 그치? 울림소리니까 역시 다정타, 아만 줄어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연구하도록 해서 하 앞에 받침이 뭡니까? 그치?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도 아만 줄어가지고 어떻게 연구토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정결하다에서도 역시 하 앞에 받침이 뭐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정결타. 그쵸? 가하다도 하 앞에 받침이 뭐야? 그치? 모음으로 끝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도 가타. 알겠습니까? 흔하다도 하 앞에 받침이 뭐다? 그치? 울림소리니까 이것도 아만 줄여서 흔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 우리가 요 부분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이게 학생들이 구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뒤집다 외우는 경우도 꽤 많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됐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띄어쓰기 관련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낱말은 뭡니까? 문장에서 뭡니까? 문장은 낱말을 기준으로 끊어 쓴다라고 띄어 쓴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낱말이지만 안 띄어 쓰는 예외가 뭐가 있었어요? 낱말. 그렇지. 그러니까 조사는 어떻게?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바로 뭐 했습니까? 바로 만큼, 뿐, 대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뭐다? 품사 통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바로 그걸 이용한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44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그렇죠? 자, 단위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어? 개, 한 개 할 때 개. 그다음 자동차 한 자동차 안 잡으니까 한 대. 그렇지? 신발 한 혈레. 그렇지. 신발 한 켤레. 포도 한 송이. 그렇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나오기도 좋아요. 알겠죠? 굴비 한
두릅이라는 단어를 써요. 알겠죠? 두릅이 이제 12마리를 한 두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단어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오는 낱말은 품사가 뭐다? 명사. 아닙니다. 바로 수관형사 플러스 단위 명사의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보게 되면은 자, 사과 한 개. 그렇지? 여기서 하는 그런 품사가 뭐다? 그죠? 관형사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왜 명사가 아닐까? 뭐가 붙을 수 없다? 그치. 한 이개, 한 노개, 한 만개, 한 늘개 말태한데. 한 만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만개가 어떻게 말이 돼? 1만 1만 개지. 한 만 개는 만은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거기서 만은 무슨 뜻이야? 1만 개 할 때 만은. 숫자. 그치. 근데 여기서 한 만 개 할 때 만은 아까 뭐라 했어? 조사라고 했잖아. 조사 만이 무슨 뜻이야? 경민이는 밥만 먹었다 무슨 뜻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딴 거는 먹지 않았다 이 뜻이야. 제한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품사는 관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사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개가 바로 뭐다?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입니다. 품사는 명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죠. 사과 한 개를, 사과 한 개 도, 그렇지? 사과 한 개 가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명사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있는 말은 관형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우리 한글로 쓸 때 그것도 숫자로 쓸 때는 만 단위 아니에요. 알겠죠? 숫자로 쓸 때는 세 자리씩 끊어서 쉼표 쓰잖아. 그치? 그치? 근데 한글로 쓸 때는 만 단위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다 없어도 똑같아요. 알겠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1억. 그쵸? 뭡니까? 9,533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중간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1억 9천만. 저 이거 9천만 25 이렇게 했을 때도 전부 다 네 자리를 그치 기준으로 끊어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치 중간중간에 숫자가 비어서 0이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한글로 쓸 때는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네 자리를 기준으로 띄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괄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쓰죠. 뭐뭐경, 뭐뭐 내지, 청군대 백군할 때 뭐뭐 대, 그치? 그 다음에 학생들 많이 헷갈리는 거 등, 그치? 그 다음에 밑, 그죠? 그 다음에 뭐 등속 이런 것들, 혹은 등지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는 바로 뭐냐면 뭐뭐 밖에 라는 말이 있죠. 그쵸? 얘는 조사임으로 붙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자, 공부를 할 수 밖에일까 수 밖에일까? 그쵸? 얘는 붙였어야 돼요. 수밖에 없다 했을 때 밖에는 조사기 때문에 반드시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 근데 이거 띄어쓰는 애들 되게 많죠. 그렇지? 근데 밖에는 조사기 때문에 무조건 붙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되는 거는 바로 요 부분밖에 없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하고 수업은 마무리를 하고 남은 시간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내가 이론은 제대로 공부했는지 이런 걸 계속 볼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맞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업은 끝나고 나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보다도 일단 1순위는 이론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아까처럼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론부터 공부하고 문제는 선생님이 60문제 정도 과제를 일단 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 90문제 정도 줄 겁니다. 알겠죠? 줄 거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이제 보조용어는 자 봅시다.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본용어니 무엇인지 보조용어니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국어에서 그렇죠? 두 용어니 연달아 쓰이는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첫 번째는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인 경우는 우리가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인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물론 솔직히 보조용언에 뭐가 있는지를 다 외워가지고 구분하면은 그게 제일 좋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러기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면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차이점을 조금 알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본용어 더하기 보조용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 바로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가? 그렇죠? 자, 먼저 본용어는 문장에서 본 뜻이 유지되는 용어를 우리는 본용어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길 모퉁이를 돌아서 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치? 그래서 돌다와 가다가 동시에 쓰였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도는 행위 했어, 안 했어? 모퉁이를 돌아서 갔는데? 했어요. 그치? 가는 행위를 했어, 안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둘 다 문장에서 본 뜻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본 뜻이 유지되면 우리는 그거를 본용어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보조용어는 뭐냐? 자, 물론 보조용어는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용어들이. 알겠죠? 그런데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어. 기본적으로 무조건 보조용어로밖에 쓰이지 않는 것들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씹다. 우리는 씹다라는 말만 씁니까? 안 씁니까? 나는 수박을 씹다 이렇게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씹다는 뭐야? 항상 무조건 앞에 다른 말이 오고 뭐고 씹다의 형태로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씹다는 뭐다? 앞에 용어는 바란다는 의미를 추가해 주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씹다 같은 경우는 그냥 대표적인 완전히 보조용어로밖에 쓰이지 않는 종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다 같은 경우, 그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자. 그치? 예를 들어 보면은, 점점 내가 늙어간다. 그치? 진짜 늙어서 가는 거야? 아니요. 그치? 그냥 늙음이 진행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다라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보조용어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조용어는 바로 뭐냐면, 바로 본용어입니다. 본래 의미를
1토 본용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용어. 요렇게 알고 있으면은 구분하기가 좀 쉬워져요. 알겠습니까? 보다도 역시 마찬가지야. 알겠습니까? 자, 나는 바다에 가서 난 바다 동해에 나는 책을 보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보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C. 그렇지? 그런데 나는 작년에 영국에 가봤다. 이러면 무슨 뜻이야? 내가 가서 본 거야? 가봤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간 적이 있다.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다의 의미가 어떻게 돼버렸어? 없어져 버렸잖아. 보다는 C의 의미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보다는 보조용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그렇지? 두 용언 사이에 연결음이 아서, 어서를 넣어 말이 성립하면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 관계라고 보면은 요것만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8, 90% 구분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나는 작년에 영국에 가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그치? 경험을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나는 작년에 영국에 가서 봤다. 하면은 의미가 유지가 돼야 안 돼. 가봤다 하고 가서 봤다 의미가 같아 달라. 그치?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을 한다, 안 한다? 그치? 그러니까 보다는 본용언이다, 보조용언이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서, 어서를 집어넣어서 말이 성립하면 의미상 동일하게 의미가 성립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거의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에요. 알겠죠? 근데 성립하지 않으면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로 구분해보면은 솔직히 100%는 아니지만 한 80% 정도 이상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은 좀 쉬워지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사실 다른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다 적었죠? 그치? 자, 요거 하나 적어 봅시다. 바로 자, 두 용언이 연달아 쓰일 때의 띄어쓰기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인 경우가 있었죠. 그쵸? 그죠? 그지?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된다? 무조건 띄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치? 얘는 무조건 띄었어야 돼요. 나는 길 모퉁이를 돌아서 갔다 했잖아. 그치? 이때는 돌아서 띄우고 갔다라고 써야 돼요. 돌아서 갔다고 붙였으면 된다, 안 된다? 그치? 왜? 이 경우는 무조건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의 경우는 그렇죠. 얘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씀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예외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띄어쓰기 원칙이지만 붙여쓴도 허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동해에 가고 싶다. 요렇게 띄었어도 되고 나는 동해에 가고 싶다. 요렇게 붙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둘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쉬웠겠지. 너무 좋았겠지. 그치? 그런데 본명언 더하기 보조용언도 꼭 띄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그런데 그렇죠?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 관계지만 무조건 띄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띄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자, 가고 싶다 같은 경우는 붙였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에 조사가 붙어서 가고 도라고 하는 보조사가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렇지? 그러면 이 경우는 무조건 싶다를 어떻게 써야 된다? 그쵸? 띄어서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가고도 싶다 혹은 가고만 싶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 무조건 띄어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쵸? 자, 앞에 오는 본용언이 합성용언인 경우에는 무조건 띄어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앞에 말이 합성어면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합성어를 쳐버리면 얘는 용언이 3개가 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앞에 말이 합성이면 뒤에는 무조건 띄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자, 똑같이 가고 싶다 같은 경우는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 관계이기 때문에 붙였어도 된다고 했었어 앞에서. 그렇지? 근데 만약에 가고가 합성어야. 알겠죠? 예를 들어보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러면 돌아가다라는 합성 동사가 됐잖아. 그렇지? 이때는 어떻게? 무조건 띄어가지고 싶다. 요렇게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돌아가다 할 때는 돌아 끼고 가다 이거. 아니, 돌아가다는 합성어니까 붙였어야 되죠. 얘는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 아니에요. 얘는 아예 합성어예요. 합성어는 뭐야? 두 개가 합쳐서 아예 한 개의 낱말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럼 얘는 낱말로 칠 때도 한 개로 쳐요.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소로 칠 때는 두 개로 치겠지만 알겠죠? 낱말로 칠 때는 합성어는 하나로 칩니다. 무조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돌아가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합성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 무조건 띄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첫 번째로는 바로 본용어과 보조용어 구분하는 거 힘들어하고, 두 번째는 요거는 사실 암기입니다. 알겠죠? 암기이기 때문에 암기만 제대로 되면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얘가 앞에 오는 게 합성어인지 아니면은 뭐 본용어 더하기 보조용어인지 구분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부분은 어려워하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감을 더 익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내용은 끝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6장부터는 이제 그 밖에 거. 그래서 부사의 끄등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건 이로 줬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건 히로 적는다인데 이거는 그냥 좀 외워야 돼요. 왜? 여러분들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뭐 요런 건 쭉 외워두면 되고 그 다음 뭐 요거 더라, 던, 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미로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더라는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마지막에 쓰고 이거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춥더라. 내가 겪어봤더니 추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다음 그 더는 뭡니까? 깊던 물이. 그렇지? 이것도 역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든지는 선택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던가 하면 뭐야? 네가 경험해보니까 좋았냐 이 뜻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니까 좋던가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네가 숙제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아니야 했을 때는 무슨 뜻이야? 이때는 선택의 문제잖아. 그렇지? 여기는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하든지 말든지 미래나 현재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과거가 아닌 경우에는 든지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던지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더는 과거에만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때는 조사와 의미는 든지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면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문법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죠? 숙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90문제 정도 줄 겁니다. 첫 번째 시험지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알겠죠? 근데 중간고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할 때 쉬운 문제 당연히 먼저 푸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어려운 문제를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요 이론만 제대로 되면은 어려운 문제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수능 고3 문제들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유념을 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론을 숙지하고 질문할 거 질문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